금요일 마켓나우 3부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나혜입니다. 오늘 정말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에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약세에 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를 합니다. 미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고요. 또 이번 주 미국에서는 테슬라, 코카콜라 같은 100여 개의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경계감도 분명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매도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이 시장 분위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마켓나우 3부 방송 집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남아있는 오후장 좀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전장 분위기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 짚어봐야 할지 좀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대 그리고 코스닥 낙폭이 조금 더 깊죠. 2.47%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 외국인이 30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 그래서인지 지금 보합 수준에서 지켜내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그런데 시총 1위부터 10위권 안의 종목 중에서 어제 정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던 리가캠바이오 유일하게 빨간불 들어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입니다. 개인이 하루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5,21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점. 외국인이 2,582억 원, 기관 2,7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거의 대다수의 업종에서 거의 모든 업종에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볼게요.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포착됩니다. 1,798억 원, 기관은 1,075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또 유일하게 개인만이 3천억 원 가까이 지금 매수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 수급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또 수급에서 아쉽다라고 오전장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배당주고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주식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슬슬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까 이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들 들려오더라고요. 통상적으로 10월부터 배당주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저희가 제도가 개선되고 이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부터 봄까지도 미룰 수 있게 되면서 이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라는 격언도 옛말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이 배당주를 담고 있었다라는 점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10월 들어서요. 2일부터 21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이 투자자 순매수액 상위에 KB금융과 KT 등의 고배당주들이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통신주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정부에서 통신주는 외인들의 주식 비중을 49%까지 좀 제한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 최근 이 외인 주식 보유 비중 한도 49% 턱밑까지 추격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 이슈에서 좀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기가 도래하고 그리고 배당 성향에 대한 개선,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밸류업 본공시가 한 달 사이에 21곳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밸류업 본공시 아직 계획 공시 발표하지 않은 곳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4일에는 KB금융, 29일에 하나금융지주, 28일 금융지주 30일까지 이렇게 말까지 이런 밸류업 본공시들이 계획 공시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되면 좀 편입이 새롭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로 다시 넘어와서요. 내달 6일에 국내 통신 3사, LG, U+, SKT, KT까지 이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3분기 컨센서스 일단 증권가에서는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이 국내 통신 3사 중에서는 SKT를 가장 선호하고 차선주로 KT 선호한다라는 이런 리포트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이슈 역시나 좀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파테마주 이야기 해볼 텐데요. 지금 굉장히 밖에 쌀쌀하잖아요. 지난 휴일에는 강원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이 내리고 있는 비가 좀 추위를 부르는 비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이 WMO 세계 기상기구거든요. 올 겨울 라니냐 발생 가능성을 60%까지 잡았습니다. 이 라니냐가 발생할 경우에 좀 일반적으로는 동아시아 부근의 이 동아시아의 겨울이 굉장히 추워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 시베리아 기단 쪽에 이런 한파나 폭설이 내려오면서 동아시아 쪽으로 남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기상청이 3개월 이 날씨 전망을 내놓은 자료들을 보니까 12월 기온이 평균의 하회할 확률이 40% 정도, 그리고 평년과 비슷할 확률도 40% 정도다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올겨울 추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한파 테마주에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라고 봤더니 경동 나비엔 주가가 최근 10만 원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그리고 도시가스나 감기약,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하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좀 시장 안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한파 테마주 안에서도 저희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 한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한파가 절정일 때보다는 좀 앞선 시점에서 좀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절정 이후에 한파가 좀 찾아온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 분석이 꼭 필요하겠다. 실적이나 이 기업들의 가치 저희가 잘 지켜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셔야겠다라는 점까지 두 번째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같이 또 따라가고 미증시가 상승할 때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답답해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켓나우 3부 이어지는 방송 통해서 남아있는 우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제 일주일 시장, 한 달 앞으로 남은 10월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저희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이어서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또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정말 답답하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양시장을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좀 한숨을 좀 쉬었는데 자, 무엇보다도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는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는 이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현 시장, 약시장, 양시장, 우리 국내 시장에 이런 약세 흐름이 있는 이유를 한번 짚어보게 되면
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재정 확대뿐만 아니라 채권 발행이 늘어날 거라는 이 예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 10년물 국채 금리 10년물이 4.2까지 자, 근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시초가 동시에 자, 이 외국인의 매도가 아주 커지고 있죠. 말 그대로 국내 시장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강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를 통한 자, 이 달러 강세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장은 무엇보다도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빨리 자, 이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책 방향대로의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자, 우리나라에 선반영받았던 우리나라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빨리 해소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우리나라 국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에도 문제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 금투세 만일에도 이 양당이 빨리 합의를 봐가지고 이번 달에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투심이 돌아와야 됩니다. 내수가 풀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내수가 지금 올라가고 소비가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으면 됩니다. 주식시장이 좋으면요, 나가서 소주 한 잔 먹는 것도 2번 먹게 되고요, 돼지고기에 이 삼겹살에 소주 먹는 것도 소고기에 먹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 살아나야지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캔들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캔들 한번 보시면요. 자, 사실상 세rum봉입니다. 자, 21선 데드콜러스가 났고요. 이제는 주식 비중을 좀 낮춰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움직여야 되고요. 특히 외국인들 기간 오늘 무엇보다도 많지는 않습니다. 2,700억에 2,600억 그리고 2,700억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삼성전자의 30거래일째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의 전반적인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알아주셨습니다. 하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들어옵니다. 오히려 더 이제 이 실적 기대감이 좀 살아 있고요. 그에 관한 이 관련 종목들도 추세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인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아직 그 흐름은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닙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음봉이 맞고 있고요. 특히 현대모비스만이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비참하다라는 말과 함께 좀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장중에 9시 40분에서 10시가 넘어서는 자리에서 21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순매수로 전환시켰고 종가 기준으로 1,574억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저가 대비 거의 1,7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 지금 현재 1,800억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락가락하는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을 보게 되면 그들 또한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을 배팅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 어제 오늘 틀린 시장의 환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미래를 모른다는 거죠. 그대로 다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상승 종목 수 200개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 수 1,399개, 1,400개로 전반적으로 오늘 투심은 악화되었고 캔들을 보시게 되면 전저점이 깨졌습니다. 이 또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전저점에 깨지기 때문에 이제는 전 저점이 이제는 저항받는 자리입니다. 빨리 지금 현재 지지 캔들과 함께 행보하는 캔들로 인해 가지고 매물을 소화시켜야지 하루아침에 살아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투매를 막을 수 있는 지지 캔들과 함께 다시 한번 더 골드 크로스를 기대하며 다음 주를 좀 기약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금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 쉽게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빠진다고 해서 손 놓지 마시고요. 오늘 정우영 파트너님의 대응 전략 함께 하시면서 힘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는요. 또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한 투자 전략들 자세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증시 현황들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실적 테마 안에서는 1등 방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15%의 상승세, 그리고 장기 테마 안에서는 드론,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센터 이런 테마들 눈에 띄네요. 단기 테마 안에서는 1등 Q10 어제 이어서 또 이름 울리고 있고요. 2등 원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주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업종 상위 안에서는 1등 전기가스 1.8%의 상승세, 2등을 또 통신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에 주목해야 하는지 하나씩 화면을 통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 테마는 방산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결정하면서 남북 갈등도 고조가 되고요. 불안한 국제 정세에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로 에이스테크, 한일단조, 스페코까지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 테마입니다. 양자암호고요. SK텔레콤이 양자암호 분야에서 획기적인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 출시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까요? 오늘 장기 테마 안에 위치해 있고요. 단기 테마 원전입니다. 정부에서도 SMR 관련 이야기 나오고요. 빅테크 기업들 SMR에 적극적인 투자 진행하면서 원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세 이어갑니다. G2파워, 우진엔텍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 상위 보험입니다. 보험주 일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포함된 바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좀 이슈 받아가는 건지 저희가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적 테마고요. 방산입니다. 방산 언제까지 좀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 줄까요? 시장의 약세 흐름으로 네. 계속 전개된다면 방산은 추가적인 상승도 예견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네. 무엇보다도 단기적 포지션, 수량이 작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단기성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섹터와 테마가 곽광받을 수 없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자, 그러다 보니 오늘 방산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자, 다른 증시 맵하고 틀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 종목수가 몇 개 나오는데 상승 종목수 퍼센티지가 크면 크게 나오고 작게면 작게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꼭 필요한 전광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방산입니다.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산이 자, 가파르게 상승을 이루어지는 것은 어째 보면 시장에 지금 단기성 플레이를 인한 이 테마주 쪽으로 물량이 좀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으로 인한 자, 방산주 대 이 트레이딩 방산주들만이 오늘 급등을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한일단조입니다. 자, 어째 보면 어느 하나의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 영망치 양봉으로 마쳤고요. 바디가 어느 정도 상승 키움을 좀 냅니다. 오늘 점핑 양봉의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현재 17%, 18% 내도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내일까지 오버나잇 시키려고 하는 물량이 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장은 당분간 약세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단조는요. 자, 오늘 좀 부담되시면 따라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일 자, 개파락 출발했을 때 따라가지고요. 갭상승 났을 땐 따라가지 마시고 한번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검토와 통해 가지고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한일단조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각종 무기 군수 직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죠. 자, 무엇보다도 155mm 자, 포탄과 천궁 등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한일단조가 오늘 급등을 좀 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여러분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당연히 현대로템입니다. 자, 한일단조는 트레이딩 관점에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반대로 현대로템은 꾸준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인 패턴이죠. 만약에 21선까지 조정만 주더라도 대기 매수가 상당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뿐만 아니라 5일선 타고 꾸준히 끌고 가셔 주셨으면 합니다. 폴란드 K9 자주포 천무 2차 재구매 소식과 함께 관련 업종으로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1까지 우리나라의 방산의 삼형제가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계속적인 수급으로 통해 가지고 5일선 패턴의 매매 가능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이 방산 업체는 좀 어째 보면 이제 이 전 세계의 냉전 시대로 들어선 만큼
대한민국의 이 방산이 또 다른 이 전성기를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함께 길게 보자라는 관점으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적 테마 방산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그 중에서도 현대로템 꾸준하게 지켜보자라는 저희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인데요. 저희 이데일리 스핀이 이제 실시간으로 증시 현황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장기 테마 안에서는 좀 시청자분들께서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전장에 이제 양자암호 올라와 있었거든요. 최근에 양자암호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좋은 소식도 있지만 양자암호 쪽은 네.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 밸류 관점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약세 흐름일 때 항상 튀어오르는 관련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 오전장에는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후장에 들면서 이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음봉을 내면서 움직이다 보니 하방으로 좀 누웠습니다. 13등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엑스게이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VPN의 암호화 통신 1위 업체이고요. 2023년 5월 SK텔레콤과 SK스퀘어의 자회사인 IDQ와의 양자암호 통신 기반의 가상 사설망 VPN을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 그러다 보니 양자암호 테마에 들어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양자 종합 계획을 본격 가동을 할 수혜로 업종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약세 흐름과 함께 관련 종목들 중에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종목들 한해서는 대부분이 오전장의 이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이 음봉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자리를 받게 되면 시장의 약세 흐름일 때 다시 한 번 더 급등주 패턴이 한 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년 초 양자암호 계획과 함께 본격적인 가동 예정이다 보니 오늘 갭상승이 연봉입니다. 단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되요. 언제든지 급등이 날 수 있으니까 저점 매수는 항상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전장만 해도 이 우리넷이 그래도 오늘 6, 7%대 움직이다 좀 밀렸는데요. 자, 오늘 무엇보다도 갭상승 난 게 좀 화근인 것 같습니다. 보합권 출발 이후에 시장의 이 흐름이 약세 흐름이라면 이 양자암호 쪽 같은 경우에도 이 개파락의 양봉도 날 수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우리넷도 동일합니다.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련 법률 입법 예고와 함께 무엇보다도 다음 달에 여러분들 양자암호 쪽이 추가적인 급등 패턴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엑스게이트와 우리넷을 항상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저점 매수, 단기적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짧게 잡고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자암호 쪽은 이제 상승분을 반납한 종목들이 많아서요.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겠고요. 관련해서 엑스게이트와 우리넷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유효하다라는 점으로 저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볼게요. 원전입니다. 파트너님, 이 원전 쪽은 단기간에 상승 보여준 종목들 워낙 많아서요. 그런데 네. 지금도 좀 매수 유효한지 궁금하거든요. 원전은요. 네. AI 반도체 밸류 AI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밸류체인의 지금 상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일 이 피라미드 상단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스켈 파워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보인 만큼 세계적인 분위기가 글로벌 테마로 이제는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실적은 따르지 않고 무엇보다도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 있어 가지고는 조금 여러분들은 좀 그 색깔을 좀 틀리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첫 번째로 이슈가 터졌죠. G2 파워입니다.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과 사업을 협력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양해각스 MOU 체결과 함께 미국 시장 진출 본격화 소식과 함께 아침 일찍 갭상승에 거의 상한가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것은 추세가 완전 변화가 되었고 현재 캔들을 보시게 되면 점핑 양봉에 지금 현재 시간대 1시 24분 지나고 있지만 밀리지 않고 위험망치의 음봉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안하시면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일 만약에 겹하락이라든지 아니면 도치가 움직일 때 61선
60일선 이거 보이시죠? 빨간 선의 60일선의 지지 캔들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을 때 개파락 출발했을 때 바로 따라붙어도 괜찮을 종목으로 G2 파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을 봤다면 이제 밸류 관점에 보셔야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오늘 이 전반적으로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사실상 큰 상승폭을 못 냈습니다. 자, 오늘 관련 이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이 큰 상승이 있었지 오히려 더 밸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정타 종목들은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캔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만약에 지금 현재와 같은 1%대 만약에 1.5%대 5%대 개파락의 양봉에 5일선을 물고 돌파형 캔들 약간의 돌파형이 끝난다면 추가 우상향 패턴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 캔들이 5일선을 물고 그리고 특히나 2%대까지만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물량을 조금 실어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SMR 4기 건설 빅테크 주목하고 있고요. 힘 받는 원전주의 케일 지금 현재 제일 상단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모든 이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 기업으로서는 최상단의 메인 종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매매 여러분들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후장에 주목해볼 만한 단기 테마 원전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G2 파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테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입니다. 오늘 업종 상위 4등 안에 지금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들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화재, DB, 손해보험 지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이 보험주들 오늘 밸류업 기대감 때문인가요? 아니죠. 무엇보다도 네. 경기 민간주와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띄다 보니까 네. 오늘 무엇보다도 경기 민간주는 대부분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 밸류업에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조금은 좀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해운, 전기, 전자, 통신, 정유 대부분이 경기 방어주라 좀 볼 수 있는데 자, 오늘은 보험주로 좀 끊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 지수도 이렇게 움직였으면 참 좋을 건데라는 참 부러움의 이 차트의 흐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연초부터 레벨업 시키면서요. 꾸준히 우상향이 나고 있습니다. 60일선 이탈하면 역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항상 패턴을 만들면서 이 파동을 치면서 움직이는 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현재 시장은 약세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기관과 외국인 오히려 더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배팅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해약금, 해약 환급금 개선 체계 배당 기대감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다 보니 지금 현재 배당 관련 종목들이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그 중심에 삼성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은 11월 중순 아니면 12월 초까지 삼성생명을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보셔야 되는 점은 삼성형제입니다. 삼성화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시장과 정반대편에 박스권에 좀 갇혀 있지만 그래도 이동평균선은 오늘 정배열의 골드크로스가 나는 첫 양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33만 5천 원대만 내려가게 되면 대부분이 양봉을 끌어올리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느림보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골드크로스가 낸 만큼 전고점인 37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두고 단기적으로 이 어려운 장에 한번 매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3분기 순이익 예상 시장 컨센서스 상회할 전망이다 보니 여러분들 37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 매매 의견을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후장 주목해볼 만한 업종 상위 마지막 테마는 보험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좀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 있으셨다면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저도 3부 준비를 하면서 이 이데일리 스핀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도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스핀 활용해 보시려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종목도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KT를 딱 찍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KT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업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객관적인 지표를 찾으려면 엄청 힘듭니다. 공시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 실적 찾으려면 볼펜 들고 메모까지 해가며 씁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을 잘하려면요. 시스템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손쉽게 그날 그때마다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고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봉을 내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요. 위에 상단을 보게 되면 PBR, PER 뿐만 아니라 시총, 유보율, 그리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다 들고 계시죠? 지금 그 종목이 몇 점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현재 KT는 79점, 79점, 80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도 한번 찍어보시면 더 현재 매도를 해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사야 되는지 점수가 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홈페이지 활용하셔도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나우 3부는요, 투자자 개개인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다림입니다. 오늘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날도 빠르게 추워지고 있으니까 몸 관리 조심하시고요. 우리 시장에도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계좌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들 저희 챌린지 1313과 하나씩 풀어 나가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매주 13% 수익률을 도전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률을 선물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2종목씩 편입을 해서 총 5거래일간 운영을 하고요. 따로 장기 포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4종목 나와 있고 모두 제약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이 수익률이 정말 좋게 나오고 있는 만큼 주도주에 따른 매매가 중요하다라는 우리 파트너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무려 2~3%가량의 하락률을 보이는 등 정말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가 많이 약한 상황에서 저희 챌린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4종목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10월 18일 금요일에 편입한 2가지 종목들부터 보시죠. 한국화장품 제조입니다. 이 한국화장품 제조는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 4% 수익권이 조금 나오면서 아쉬운 흐름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최근 들어서 쌍끌이 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 기관 쪽에선 투신이나 사모 쪽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에 대한 기조들 저희 이데일리 스핀에서 종목 화면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편입한 STX 엔진이 수익률이 4%를 넘기면서 이 한국 화장품 제조의 아쉬운 부분을 좀 메꿔주고 있죠. 이 STX 엔진은 선박용 그리고 방위산업용 특수 엔진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시장이 약한 와중에도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10월 21일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바이오주가 좀 쉬어가지 않을까 했더니 여전히 주도주는 주도주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주도 섹터에 대한 매매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이 수익률로 확연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가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도 다소 좀 무거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들고 오셨는데요. 리가캠 바이오는 오늘 하루 만에 목표가에 정말 근접했습니다. 저희가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잡아드렸는데 고가 기준 13만 9,600원, 딱 400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지 저희가 이후에 리뷰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익률은 7.8%가량 챙겨가게 됐습니다. 이 리가케 바이오는 9,4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기대감이 나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바로 ABL 바이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ABL 바이오 역시나 4%대 수익권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ABL 바이오는 최근 들어서 이중 항체에 대한 정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면역 항암제 ABL 103의 임상 1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익률이 3%대 챙겨가면서요. 현재 8주차 누적 수익률이 10.97%, 저희 목표 수익률에 점점 잘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저희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8주차 누적 수익률 10%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313 챌린지 종목 안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만 2%대 약세 띄고 있고요. 나머지 세 종목들은 지금 보합 수준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오전장 기세 굉장히 좋았는데요. 파트너님, 뭐 어떤 종목부터 리뷰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약세 흐름이지만 여러분들 1313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좀 가져갔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자,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에 마이너스 한 4% 정도 났는데 추세를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우리가 세럼봉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말 그대로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오늘까지 음봉이 나오는데 21선 딱 띄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좀 아쉽습니다. 양음량 패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는 시장 영향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너무 이제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현재 횡보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현재 자, 1분기, 2분기 합쳐가지고요. 거의 한 150억 가까이, 자, 140억 가까이 났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현재 90억인데 1분기, 2분기만 합쳐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의 가파른 성장세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특히 3분기, 4분기 뭐 합치게 되면 역대 최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자, 투신과 사모 쪽에 연일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자, 영업이익의 기대감, 성장의 기대감이 아직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하는 점은 STX 엔진입니다. 자, STX 엔진은 5일선 잘 타고 가고 있죠. 이쪽 보세요. 5일선을 타고 가면서 기관은 연일 매수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정말 관리자,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메이저가 지금 저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단봉이지만 바디가 없고요.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 간다는 거는 시장 분위기만 바로 개선이 된다면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정고점이 24,000원을 뚫어주는 자리가 곧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좀 아쉽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전혀 흔들림 없이 좀 끌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 합치면 역대 최대 실적이 올해 610억에서 650억의 최대 실적을 기록할 예정이니 자, 당장보다도 또 11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 꾸준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정말 좀 제일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목표가가 14만 원인데 자, 13만 9,600원 정도 좀 나왔는데 좀 아쉽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급등도 나올 수 있는데 시장 영향으로 좀 밀렸지만요. 무엇보다도 좀 추세가 살아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제약 바이오 쪽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는 추가적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고 저도 목표가까지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CB97이 기술 이전이 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좀 예견할 수 있겠죠. 이 방송 꼭 메모해 놓으세요. LCB97 다음 달 아니면 12월 초 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촉이 좀 오고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관통용 캔들 이후에 장중에 3-4%짜리 양봉 내다가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좀 안착형 캔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시장 영향만 아니었으면 오늘 42,500원을 뚫고요. 무엇보다도 급등주 패턴이 한 번 더 연출될 수 있는데 조금 시장 영향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중항체의 항암제 등의 분야에 기존의 이 신약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특히 머크와의 면역항암제 자, ABL103과 키토르다 병용 요법을 평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만큼 기업 가치가 지금 상승할 전망이고 특히 자, 이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4,000원 뚫게 되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 분위기만 좀 좋아지면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6만 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자, 시가총액 한 3조 원은 거뜬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음봉이 좀 나오고 있고 시장 영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보다도 단봉으로 옆으로 행보하는 매물수 좀 소화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는 우리나라의 이중항체 최고의 종목인 ABL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 잘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8주차죠. 주간 수익률 3거래일 만에 4가지 종목으로 10%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 한 주간 이제 13% 수익률 목표로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2%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오늘 또 새롭게 신규로 편입해 볼 종목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7주 동안 수익 잘 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종목들 발굴을 어디서 하냐? 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정시 전광판에서 매일 보고 뽑습니다. 저도 2,500개 종목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전광판에 보이는 정배열 초입,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에서 우상향 패턴이 나는 종목들 한해서 뽑는데 오늘 포터에 담을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할 때 이 밑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리뷰를요. 제가 그대로 글로 적어가지고 올려놓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종목의 의견을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자,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자, 여러분들 제가 올려놓는 글을 같이 보실 수 있다라는 의견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 전광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시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오늘 상승률 이렇게 안 좋은 장에도요. 수급 포착,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 그리고 추가 우상향의 이 매집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잡힙니다. 차트 포착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니라 거래량으로 지금 현재 정배열 초입,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이 포착 시스템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2가지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터에 편입할 종목은요. 자, 로체 시스템과 HD 현대 일렉트릭을 두 종목을 포터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지금 이 매집 패턴을 만들고 우상향 패턴이 보이는 자, 수급 포착입니다. 이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찍자마자 종목이 나옵니다. 자, 맞나요? 자, 정배열이 맞나요? 현재 정배열에 21선 눌림목을 봤고요. 그 이 캔들이 한 12개에서 15개 매집 패턴이 보이면서 힘을 응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시총 2,900억에 유보율 1,400%, 부채가 22%밖에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우량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PBR 2배뿐만 아니라 PER 뿐만 아니라 ROE까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종합점수 72점입니다. 매수 관점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는 들어가야 될 자리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종목 2,500개 종목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다 올라갑니까? 지수가 빠진다고 다 빠집니까? 여러분들 그중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요. 시스템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장중에 2,500개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가 참조를 하고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 지표를 읽어드렸으니까요. 기업 정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551억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고요. 특히 유리기판 시장의 개화에 따라 가지고 수혜가 전망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리기판 관련 종목 중에서 우상향 패턴이 유일하게 나고 있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 나는 걸 보게 되면 유리기판의 주도주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레이저 다이닝 장비 부분의 매출 성장성이 좀 기대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쪽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260억입니다. 2023년도에 110억으로 역성장을 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합치게 되면 거의 80억이 가까이 납니다. 지금 성장세로 따지게 되면 거의 전년 동기 대비 지금 한 30-40% 성장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한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뭐 한이 맺힌 듯이 좀 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연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여러분들 이런 약세 시장에서도요, 이 내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분위기와 함께 저는 첫 번째로 반도체 장비의 로체 시스템을 오늘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2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7,000원을 잡고 이번 주 1313 챌린지의 종목, 자, 이 오늘 화요일장의 첫 번째 종목으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정배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동평균선 수렴하는 구간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자, 21선에 오늘 안착시켜서 지금 현재 자, 이 눌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5일선이 따라오는 골드크로스가 보이겠죠. 내일 음봉 공략도 가능한데 오늘 첫 자리다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시간대 돼가지고 갑자기 변압기를 들고 오냐라고 보게 되면 원전이 지금 에너지 쪽에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지금 AI 반도체, AI 밸류체인의 한 부분이라면 자, 에너지를 생산해서 원전을 생산해서 보내고 빨고 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전선 변압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한 일종과 카테고리가 엮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저번 주에는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을 한번 다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인 전고점까지 한번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한국전력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장기화에 도래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게 되면 기업 정보가 나와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변압기 종목들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수주장구 어렵게 공시 들어가가지고 수주장구가 얼마고 어디에 얼만큼 팔았고 찾지 마세요. 이데일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2024년 20년 만기에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하반기 초고압 변압기, 내년에 중저압 차단기 증설까지 더해져 수주 확대가 이어질 이 전망입니다. 이슈뿐만 아니라 상세 내용,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나라에 가서 뭘 팔고 있는 것까지 그대로 간단 명료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실적도 동일합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23년도 작년 3,100억에서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7,000억이 나옵니다. 3,000억에서 7,000억입니다. 3,000억에서 7,000억입니다. 그러면 123%에서 150% 가까이 예상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템버거가 나오고 자, 꺾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에서 전고점을 매물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힘이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의 가파른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 영업망 강화뿐만 아니라 회전기 영업을 통해 가지고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도 슈퍼사이클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레포트도 저번 주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특히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할 전망이 나오는 만큼 3분기 영업이익 어닝 시즌의 만큼 전기 전선 변압기 중에서 변압기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 초입에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34만 9,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리가캔바이오가 조금 밀리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이거 영단위를 잡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매매를 좀 빠르게 하다 보니 자, 이 앞전에 좀 매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4만 9,000원을 잡았고요. 손절가는 30만 원에 이 손절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포트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의 종목 새롭게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지금도 6%대 상승 52주 신고가 부근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HD 현대일렉트릭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한 말씀 시청자분들께 해주시면 오후장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좀 힘내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방법은요, 교체 매매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업종이고 어떤 종목인지 알게 되면 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눈에 훤히 보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는 말로만 아니라 숫자로 보여드리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뭐 여러 개 종목을 들고 와가지고 이 종목 올라가는데 한 종목 올라간 걸 가지고 자기가 무슨 신이 된 듯이 이야기하는 방송 아닙니다. 마켓나우 3부는요, 여러분들을 눈높이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포트에 정말 좋은 종목을 담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조금 전에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견딜 수 있고 살아날 방법은 교체 매매입니다. 교체 매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도 업종의 주도주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 수익을 좀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시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저녁 푹 쉬시고 컨디션 회복한 다음에 내일 오전장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오은 정우영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1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밖에 비도 내리고 날씨도 쌀쌀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